자, 손에서 나오는 동안 간단하게 요거만 설명해 볼게요.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에너지.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흐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순환할 거예요. 흐른다는 거는 흘러간다는 얘기야. 와서 흘러가고, 와서 흘러가고. 순환한다는 거는 형태는 바뀌지만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형태는 바뀌지만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그러면 에너지는 흐를까요? 순환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 흐를까요? 순환할까요? 에너지를 순환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열에너지, 화학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양은 일정할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는 순환이 아니야. 흐른다. 흘러가. 자, 에너지 전체 양은 변하지 않아. 일정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무질서한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빛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잖아. 왜? 흘러가서 우리가 못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흐른다. 그러면 물질은 형태는 바뀌지만 그 양은 일정해. 탄소나 질소나 인. 우리가 계속 외부에서 공급받아 우리가 살 수 있나? 아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물질은 순환해서 그 양이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가 돼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무조건 시작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의 무슨 에너지야? 빛 에너지. 그럼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태계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에너지가 아무리 많아도 동물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식물만 사용할 수 있어서 태양 에너지가 왔을 때 그 에너지는 무조건 생산자에게로만 갑니다. 그럼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5천이 왔어. 근데 생산자가 에너지를 1000만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생산자가 1000을 가져왔다. 이 1000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 다시 말하면 총생산량인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총광합성량, 순광합성량, 호흡량 이거 얘기했었잖아. 그 중에서 그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산자가 만들어낸 총광합성량, 이걸 우리가 총생산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생산자의 총생산량이 이만큼이라고 해보자. 1000만큼을 얘가 광합성을 해서 이만큼을 만들어낸 거지만 그 중에 얼마는 호흡을 통해서 생존에 사용을 할 거야. 무조건 써야 돼. 그러면 이거를 해서 빼버리면 나머지가 남는 이익이야. 순생산량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숲에 있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다 해서 호흡으로 쓰고 남은 양이 순생산량이야. 그럼 그만큼을 진짜로 다 자기의 성장에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부는 어떻게 될 거야? 초식동물한테 먹힐 거야. 먹힐 거야? 또 하나, 일부는 바람 불 때마다 떨어져 내려가거나 낙엽이 지거나 말라 죽는 애들이 있을 거야. 고사되거나 낙엽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숲을 형성할 수가 없잖아. 먹혔어. 그 다음에 낙엽이 돼서 떨어졌어. 그럼 더 이상 숲을 형성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로 하나라도 열매를 맺고 하나라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총생산량은 순생산량과 호흡량으로 나눠지고, 순생산량은 피, 고, 생,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자,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 생산자 얘기예요.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를 누가 가져갈 거야? 1차 소비자가 먹어갈 거야. 자, 그렇다면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뭐가 되는 거다? 섭식량이 될 거예요. 피식량은 1차 소비자한테서는 섭식량이 될 건데, 얘는 동물이야. 이제 식물이 아니야? 동물이야. 동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변으로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먹은 것 중에 일단 대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빼고 시작하자. 그럼 빼고 시작하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의 동화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동화량 중에도 얘도 생존을 위해서 호흡으로 써버리는 양이 있어. 그러면
호흡으로 써버리고 일부가 자연사해서 죽거나 아니면 먹혀서 사라질 거야. 2차 소비자한테. 그리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생장할 거야. 이만큼이 생장량이 돼요. 자, 그러면 생산자의 생장량이 이만큼이었어? 소비자의 생장량 이 정도 됐었죠?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장량은 거의 비슷하다. 맞아, 틀려? 거의 비슷하다. 맞아, 틀려?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 이거는 얘를 벌려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생장량은 이만큼밖에 안 될 거라서 같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비율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양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량이라는 개념, 섭식량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프린트에다가 받으면 제일 첫 줄에다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를 적습니다.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일단 적으세요. 그다음 지금 설명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진한 선 그래프가 총 생산량을 나타낸 거야. 거기서 2배 호흡량, 줄기가지 뿌리의 호흡량 뺐어. 호흡량을 빼고 났더니 순생산량이 나타났는데 잘 보세요. 이 숲이 100년 된 숲이야. 그랬더니 한 40년, 50년까지는 계속해서 총 생산량이 증가했어. 그지? 그러다가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했어. 왜 그렇다 그랬어? 음수림이 우점을 차지하면서부터 좀 감소한다 그랬죠? 근데 호흡량은 막 증가하다가 그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칸이. 그러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점선, 그게 순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숲의 나이가 오래될수록, 다시 말하면 극상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총 생산량과 순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하지만 호흡량은 일정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번에 얘기했던 거야. 자, 그 중에서 순생산량 중에서 낙엽량, 고사량 빼버리고 났더니 맨 밑에 뭐가 남았어요? 생장량이 남은 거지. 낙엽량, 고사량, 피식량 다 뺐더니 마지막에 생장량이 남았다. 여러분, 생장량도 마찬가지야. 막 증가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감소했지. 생장량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값이에요. 생장량이 감소했지만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는 조금씩 자라지만 계속해서 숲은 점점 울창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밑에 칸에다가 써봅시다. 첫 번째 칸에다 쓰세요. 총 생산량. 수천이 졸려 죽어. 총 생산량 썼어? 자, 그 밑에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다. 뭐야? 순 생산량. 근데 순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상 생태계랑 해양 생태계를 비교를 해보면 호흡량은 둘이 비슷할 거야. 하지만 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총 생산량이 누가 훨씬 커? 육상 생태계가 훨씬 커. 그렇기 때문에 순생산량도 누가 더 크다? 육상 생태계가 더 크다라고 봐야 돼. 육상 생태계가 더 크다. 크다에 동그라미 했어요. 육상 생태계가 더 크다. 그 다음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고사, 낙엽량을 뺀 값. 이게 뭐다? 생장량.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장량이 0보다 크면 어쨌든 그 숲은 조금이라도 점점 커지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장량이 누적돼서 그 숲이 지니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 나와. 그 숲이 지니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무게, 이거를 생체량, 다른 말로 생물량, 다른 말로 현존량 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큰 칸에다 적지. 현재 그 식물 군락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현재 그 식물 군락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다시 말하면 누적된 생장량. 생장량의 누적값. 극상에 도달한 군집은
이제 완전히 숲이 완성된 거잖아, 거의. 그러다 보니까 생체량은 엄청 많지만 이제 순생산량은 적어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지만 지금 막 천이가 진행 중인 애들은 아직 숲이 완성되지 않아서 생체량은 작지만 순생산량은 많아요. 막 광합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극상에 도달한 애들은 생체량은 많고 순생산량은 적어. 하지만 현재 천이가 진행 중인 애들은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이 많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긴 칸, 나눠지지 않은 긴 칸 한 줄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생산자의 뭐는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 적으세요. 생산자의 피식량 등호하고 1차 소비자의 섭식량 그 긴 줄에다 적는 거야. 자, 일단 동화량은 섭식량 빼기 배출량, 섭식량 빼기 배출량. 동화량이라고 해서 두 칸 되어 있죠 지금? 섭식량 빼기 배출량. 그럼 동화량이 포함되는 것보다 호흡량 더하기 피식량 더하기 자연사량 더하기 생장량. 호흡량, 피식량, 자연사량, 생장량. 이거를 동화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에너지 흐름을 보면, 에너지는 아까 뭐 한다고 했어? 흐른다고 얘기했었죠?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르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 자, 그러면 생태계로 들어오는 궁극적인 에너지원 무슨 에너지일까요? 태양의 빛 에너지. 생태계로 들어오는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 그럼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야.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꿨어. 그래서 유기물의 형태를 저장할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유기물의 형태는 생산자가 가진 유기물은 세 가지 갈래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사라질 거야.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 하나는 다음 단계한테 먹힐 거야. 희식돼서 올라갈 거야. 나머지는 사체 배설물이 돼서 누구한테로? 분해자한테로 넘어갈 거야. 이 세 개로 딱 나눠주고 끝나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유기물의 에너지는 일부는 호흡에 의해 방출된다. 화살표하고 쓰세요. 열 에너지. 나머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동그라미 유기물의 형태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화학 에너지 형태, 유기물의 형태로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거야. 나머지가 사체 배설물로 가서 분해자의 호흡에 의해서 방출된다.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는 유입된 에너지량과 유출되는 에너지량이 같을 때를 말하는데 생물로만 보자면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요? 요게 이제 문제 풀 때 계산하는 문제로 조금 나올 수 있어. 자, 태양 에너지 보세요. 태양 에너지가 10만이 들어왔어. 10만. 그지? 근데 녹색 식물이 얼마 가져갔어? 1000. 자, 이 1000을 뭐라고 할까? 생산자의 뭐야? 1000이 총생산량이야. 총생산량. 정신 차리세요. 이거 순생산량 아니야. 총생산량이야. 1000이 들어와서 지금 1000은 세 갈래로 나눠질 거야. 800은 호흡으로 가서 호흡 옆에다 왼쪽에다 쓰세요. 열 에너지. 호흡 옆에다 열 에너지로 쓰세요. 녹색 식물이 열 에너지로 800이 나갔어. 그 다음 100만큼이 먹혔어. 나머지 100 있지? 그 100은 사체 배설물로 분해자한테로 간 거야. 그럼 1차 소비자는 100을 가져갔잖아?
이게 1차 소비자의 뭐가 되겠어? 어쨌든 섭식량이 될 거야. 자, 이 중에서 70이 열 에너지로 나갔고요. 20은 2차 소비자한테 먹혔어. 나머지 10만큼이 사채 배설물로 내려간 거야. 그럼 2차 소비자는 다시 20을 가져갔잖아. 얘는 먹히지 않으니까 세 갈래로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질 거예요. 15와 5로 나눠지게 될 거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녹색 식물이 열 에너지 800 내보냈다. 1차 소비자가 70 내보냈다. 2차 소비자가 15 내보냈지. 그럼 밑줄과 분해자한테로 간 게 115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115가 써있지? 이거다. 묶어서 옆에다 얼마? 115라고 적으세요. 이 115는 뭐야?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115라고 적으세요. 그 옆에 얼마나? 15 옆에다가 115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합해. 115까지 다 더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1000이 나와야 돼. 이 1000이 뭐야? 아까 생산자의 총 생산량과 같아져요. 이게 같아야 안정된 생태계예요. 생산자로 들어온 그 에너지가 생태계로 들어온 에너지 전체야. 그럼 이 에너지 전체는 열 에너지, 호흡을 통한 열 에너지로 다시 그대로 빠져나가야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이해됐죠? 자, 근데 우리 생산자 한번 볼게요. 사실은 태양 에너지가 얼마만큼이었어? 10만이 왔잖아. 10만이 왔는데 그 중에 겨우 못 가져갔어? 1000밖에 못 가져갔지? 10만이 왔지만 실제로 얘는 이용을 1000밖에 못했어. 그러면 효율면으로 따지면 겨우 1% 가져간 거야. 이거를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실제로 받아간 거. 그럼 1차 소비자 보자. 1차 소비자는 녹색 식물이 1000만큼 가지고 있었잖아. 그거 다 먹어버렸으면 1000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몇 밖에 못 가져갔어? 몇 밖에? 100밖에 못 가져갔지? 그럼 여기 곱하기 100g에 몇 퍼센트? 10%밖에 안 돼. 그럼 1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10%. 자, 그럼 에너지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분의 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곱하기 100. 자, 그럼 2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얼마야? 그렇지, 20%인 거지. 그러고 봤더니 1이었어, 10이었어, 20이었어. 자, 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효율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증가하죠?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앞에 있는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안정된 생태계, 6번 안정된 생태계 볼게요. 유입된 에너지양 줄치세요. 유입된 에너지양 줄치고 뭐라고 쓸까? 6번에 총 생산량. 자, 18페이지 6번 보는 거야. 에너지 흐름의 6번. 안정된 생태계, 유입된 에너지양과 유출되는 에너지양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써있지? 자, 유입된 에너지양은 총 생산량. 유출되는 에너지양에다 줄치세요. 유출되는 에너지양은 뭐야? 열 에너지의 총합. 모든 생물이 지니고 있는, 내보내고 있는 열 에너지의 총합. 그게 같을 때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생태 피라미드. 자, 생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가 뭐냐면 아래는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좁아지는 거. 이걸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 피라미드를 그릴 때 아래쪽에 생산자, 위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애들, 실제로 생태 피라미드에 적합한 애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모든 단계에서 지니고 있는 에너지양, 또 하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들의 수, 또 하나 걔네들의 전체 무게, 아까 말한 건조 중량. 이것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왔는데
얘가 100을 가져갔다. 100 중에 얘가 뭐 20을 가져갔다. 10을 가져갔다. 6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양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잖아요. 절대 에너지양은 예외가 없어요. 에너지양은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줄어들지 절대로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자, 개체수도 마찬가지야. 풀의 개수랑 토끼의 마리수 당연히 이거는 많아. 풀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개체수도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요. 생체량 그 단계에 속하는 애들을 다 뽑아서 건조 중량을 재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게 맞아서 다 감소하는데 얘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뭔 뜻이야? 얘네들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소리야. 자, 예외가 있어봤자 생산자하고 1차 소비자 사이에서만 예외가 있고요. 나머지는 예외가 없는데 오히려 생산자가 1차 소비자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피라미드가 개체수 피라미드라면 어디가 그렇게 되냐면 산림 생태계 중에 일부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산림 생태계는 개체수 피라미드에 예외다라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다면 그거는 산림 생태계다 그 얘기야. 모든 산림 생태계는 개체수에 예외가 있다가 아니야. 예외가 있다면 그거는 산림 생태계 밖에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산림 생태계는 나무가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큰데 예를 들면 엄청나게 커다란 참나무에 사슴벌레 10몇 마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참나무는 한 그루인데 사슴벌레는 10마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체수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산림 생태계, 커다란 나무가 많은 산림 생태계는 개체수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무게를 재봐. 참나무 한 그루랑 사슴벌레 100마리를 재도 참나무 한 그루가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외가 생겼는데 생체량의 예외가 생겼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해양 생태계. 생체량의 예외가 생겼으면 그건 해양 생태계예요. 개체수의 예외가 생겼으면 그거는 산림 생태계. 왜냐하면 해양 생태계의 생산자가 뭐야? 식물성 플랑크톤. 단세포로 되어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 단세포인들이 얼마나 개체수가 많겠어. 그러니까 개체수는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어. 하지만 단세포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서 무게를 쟀을 때는 얘네가 좀 더 가벼울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분열법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먹혀도 살아있는 애들이 금방 또 제자리를 복귀가 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쟀을 때 무게는 더 적게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개체수의 예외가 생겼다면 산림, 생물량의 예외가 생겼다면 해양 생태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거 개체수 에너지량, 생체량.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 감소하는 건 지금 얘기했고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 우리 좀 아까 갖다 두고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말로 나오면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가 맞아. 근데 만약에 숫자가 써있잖아. 숫자가 써있으면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숫자에서는 같거나 위의 영향 단계가 작을 수도 있어. 일부러 문제를 숫자를 그렇게 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반드시 계산해야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 농축량이 증가해요. 생물 농축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제초제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만약에 풀에다 뿌려. 그러면 토끼 한 마리가 풀에 일씩 남아있었어.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풀을 100개를 먹으면 100이라는 양분이 토끼 한 마리에 쌓여서 배출되지도 않고 분해되지도 않고 쌓여있는 거야. 근데 여우가 토끼 10마리를 먹었어. 그러면 100짜리를 10마리고 1000을 얘가 가져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빠져나가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농축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과 생물 농축량이 증가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생태계 평형이라는 게 나오죠. 생태계는 어쩌다가 생태계 균형이 잠깐 깨질 수 있어.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너무 늘어난다든지 3차 소비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단계에 있는 애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산자 1차, 2차, 3차. 여기가 생산자야. 1차, 2차, 3차. 그럼 보자. 생산자가 갑자기 늘어나잖아. 생산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위에 있는 애들이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얘가 많이 잡아먹어서 얘도 줄어들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소비자가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바로 직후의 상태. 얘 늘어나고 얘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얘를 잡아먹는 데다가 얘 입장에서는 먹이가 줄어드니까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 자, 이번에는 2차 소비자가 늘어났다고 보자. 그러면 얘는 늘어나지, 얘는 감소하지, 얘가 늘어나. 그러면 얘가 늘어나, 얘 같이 있잖아. 결국 얘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서 얘를 잡아먹어. 먹이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어. 그래서 결국 제자리 가는 거야. 마지막 3차 소비자가 늘어났다. 그럼 얘는 감소해. 얘가 감소하니까 얘는 늘어나. 얘가 늘어나니까 얘는 감소. 이런 거 증가 감소 가지고 누가 1차고 누가 2차고 누가 3차냐 찾아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바로 직후의 모습. 하지만 위아래가 바뀌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서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주 심하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아주 심하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어떻게 문제 날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1번이랑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3번.
자, 봅시다. 자, 기억이 소비자고요. 그다음 니은이 분해자. 생산자를 바로 먹어가는 기억이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자 유기물을 해결해주는 니은이 분해자. 자, A를 보면 A는 얼마여야 돼? 450. 왜? 니은에서 400과 50으로 나눠줬잖아. 니은이 400과 50으로 나눠주려면 거기까지 얼마가 가야 돼? 450이 가야 되겠지? 그래서 A는 450. B는 얼마? 그렇지, 400. 생산자가 350은 그쪽으로 갔고 250이 소비자한테 먹혔어. 그러면 1000 중에 350, 250 되면 400만큼이 열에너지로 나간 거야. B는 400. 잠시만, 조금밖에 안 남았어. 자, 생산자의 에너지율은 2만 분의 1000, 몇 퍼센트? 5%. 자, 기억은 1000분의 250, 그래서 25%. 그래서 생산자의 에너지율은 5%, 그다음 기억의 에너지율은 25%라고 봐야 됩니다. 다 맞았어요?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3번 답은 뭐 나와야 돼? 기억. 가가 3차 소비자, 나가 1차 소비자, 다가 2차 소비자. 뭐 보고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써놓은 거 있죠? 이거 그대로 보면 되는 거야. 누군가가 하나 증가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라서 가가 3차 소비자, 나는 1차 소비자, 다는 2차 소비자 들어갑니다. 그럼 기억 일단 맞고 에너지율은 누가 더 높다? 가가 다보다 높아야 되겠지? 1.2분의 0.1, 26.8분의 1.2. 그래서 가가 더 높아야 돼. 생산자의 순생산량이 280인 게 아니라 뭐? 총 생산량이 280인 거예요. 자, 오늘은 물질의 순환 그거 빼놓고는 다 끝났거든. 그거는 한 10분 정도면 끝날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준 프린트 있죠? 그거는 25년도 수능 완성 문제야. 오늘 준 거 기말고사 대비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5년도 수능 완성이라 문제 풀어보고 채점도 해봐도 되고. 지난 시간에 줬던 것 중에 물질하고 그거 아직 안 풀었잖아. 네. 그 중에서도 배운 거 있으면 좀 풀어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전 문제 이제 유전병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유전 문제가 유전병 같이 풀어볼 거니까 공부도 좀 해보시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